안녕하십니까. 윤여정TV 세상마사입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그냥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계엄선포 사유에 대해서 그들이 공감하고 있고, 더군다나 계엄선포 이후에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몰아가면서 구속까지 가는 과정에서 거짓 협박, 회유 조작 같은 비리가 난무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1960년대 한국은 식민지에서 태어난 수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신생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의 대열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12번째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룩한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경제 개발을 시도한 모든 나라가 다 실패했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입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경제 발전을 일으켰는가? 이것은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한 결과이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경제개발 주역들은 사망률이 세계 첫째가 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기에 학문을 숭상한 전통과 문화유산의 기반 위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세계가 찬탄하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입니다. 물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 도시는 점점 비대해지고 농촌은 쇠퇴해가는 문제, 부자와 중산층, 빈곤계층이 적정하게 분포돼서 빈곤계층도 노력하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틀 안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과학기술은 물론이고 예술이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하게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청년들이 주도한 것입니다. 이런 운동은 각국 정부가 기후정책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여론을 형성한 결과입니다. 청년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의 리더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나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는 청년의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만듭니다. 기존 기관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청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스웨덴에 그레타 툰베리라는 여성 환경운동가가 있습니다. 7년 전에 2018년이죠. 스웨덴 의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세계적인 연대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기후 때문에 망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 아래서 행동에 나선 결과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 정책 변화가 촉진되었습니다.
청년 학생 운동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움직임이 1968년도에 있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일을 추구했던 운동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해서 독일, 프랑스로 넘어가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르헨티나 출신 청년가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수탈을 중지해야 한다고 외쳤고 자본주의 폐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체 게바라의 억압이 없는 사회에 대한 그의 이상은 당시에 현실 세계 환멸을 느꼈던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끌었고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그의 의지는 청년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1967년에 볼리비아에서 정부군과 맞서 싸우던 중에서 그는 죽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순교자적 죽음은 세계 젊은이들에게 활력을 주었고 그를 저항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1968년도에 일어났던 범세계적인 청년학생 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모든 사람의 기회를 갖는 평등한 사회를 주장했던 체 게바라 이외에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노력했던 미국의 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재임 중에 암살당했죠. 그리고 비틀즈의 음악은 체 게바라처럼 기성세대 권력 구조에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1968년에 일어났던 68운동 또는 68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기존의 가치와 규범에 도전했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술, 음악, 패션에 영향을 끼쳤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페미니스트 운동, 젊은 세대가 보다 더 정치에 많이 참여하도록 공부하고 기존의 정치적 이념에서 확대해서 환경보호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인권 문제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전통적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학생들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했고 사회 및 정치 문제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68운동은 그래서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68운동은 그래서 젊은이들의 집단 행동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맞서서 함께 투쟁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68운동이 지금까지 맥을 이어오는 사례의 하나로서 미투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의 성희롱, 성폭력에 반대하는 범세계적인 운동이죠.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이 이 사람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청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다면서 많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미투 운동입니다. 그래서 직장 및 기타 환경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관련된 정책의 변화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 학생들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그들이 자유롭게 꿈을 이뤄갈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짜놓은 안일한 틀 안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결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